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1등부터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를 다 나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나한테는 1등이 이 브랜드일 수도 있고 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계속 이게 1등인 것보다는 또 다른 게 1등이 되는 게 더 재밌는 거잖아. 본인한테도. 분명 내 어떤 스타일에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브랜드는 존재하긴 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브랜드가 모든 나의 어떤 스타일을 다 대변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패션을 즐기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어떤 각각의 브랜드에서 또 내 스타일에 맞게끔 느껴지는 어떤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어떤 패션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인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게 뭔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또 바뀔 수 있잖아. 사실 그게 불변은 아닌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저희 지금 가고 있는데 네. 혹시 오늘 그 출시하는 우동 데님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한마디로 짧게 뭔가 정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빈티지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테이스트에도 맞출 수 있는데 또 이제 나 이번에 한번 좋은 데님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취향을 거의 타지 않는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타임리스 피스다. 되게 오랫동안 디벨롭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 기간도 있을 거고 그 일본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어찌됐건 일본에서 만들려고 한 기획 자체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청바지를 잘 만드는 거를 좀 항상 좀 꿈꿨거든요. 사실 이 종이 쪼가리였던 기획안을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저 이 바보 같은 저기 파라핀 애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재밌겠는데 이게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덤벼든 거죠. 이전에 슬링앤이지에서 나왔던 청바지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아쉬웠던 부분들, 뭐 봉제 사양이 제일 크겠죠. 원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콜렉트사에 이제 발주를 넣어서 일본에도 없는 제품도 만들어 보고 되게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제품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집약된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게 있으면은 많이 입었겠다, 그런 걸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봉제는 빈티지 봉제를 다 채용을 했지만 그게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걸 사실 뭐 알고 입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진짜 옷이 좋아가지고 입었으면 좋겠다. 왜 지각하셨죠? 네? 주인공이라서 좀 늦게 왔습니다. 판매를 잘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했던 그런 감정들이랑 그리고 그 옷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스펙 같은 게 다 전달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1시간도 좀 짧았죠. 영상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전체 따졌을 때 용량만 거의 한 500기가 정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어제까지도 영상 마감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반년을 하다 보니까 밀린 숙제 끝낸 느낌이 일단 있고 아직 그리고 막 실감이 나진 않아. 아직도 일반 분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게 제가 어떻게 뭐 우연찮게 기획 단계부터 알게 된 건데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제 만나 뵀을 때 약간의 어떤 애로사항을 또 듣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봤던 준비 기간은 뭐 한 7개월 남짓, 6, 7개월 남짓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좋아해 왔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동경해 왔던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데님 팬츠를 뭔가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 기획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팔릴까? 이런 걱정도 크고 일단 나와서 기쁜데 나온과 동시에 걱정이 이제 바로 수반.
한국 사람들은 메이드 인 재팬에 있어서 만듦새라든지 원단이라든지 거기에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브랜드의 또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면에서도 신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만든 한국 브랜드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떠신지? 사실 메이드 인 재팬이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니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소통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나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면 오롯이 그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했을 때 어떤 소비자라든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범위에 맞출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메이드 인 재팬이냐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이니까 맹신하는 약간. 근데 분명한 거는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주는 우리가 진짜 쉽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브랜드만의 어떤 그 느낌이라는 거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를 준다라는 것도 소비자한테 있겠지만 그 신뢰 외적으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헤리티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서사를 뭔가 만족해서 그 브랜드를 입고 내가 즐기시는 분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 확실히 이 어떤 이 브랜드의 개인 오프라인 매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헤이비어를 처음 봤던 게 그 한 1, 2주 전에 내가 봤었잖아.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진짜 제대로 어떤 이 브랜드의 어떤 이 감성을 느끼시기에는 와, 다르네. 가격도 29만 8,000원이다. 가격도 좋다. 그건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요? 네. 매장 오픈하셨는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 말씀 네, 많이 뭐 와주세요. 얼마 전에 만나 뵀던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브랜드 뭔가 좀 재미가 있던데 뭐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저 B라는 브랜드 있는데 A라는 브랜드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뭐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 근데 저는 나름 수긍 가는 부분도 사실 있었어. 왜? 저도 예전에 사실 그런 분류였으니까. 근데 다양한 아이템들을 즐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만듦새가 좋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각각의 그 느껴지는 재미들이 다 다르더라고.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서 즐겼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동 데님인데 이게 우동이라고 이 네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애완동물처럼 옷을 만들면은 이름을 꼭 한 개씩 붙이거든요. 자기 애장품처럼 그냥 쉽게 불렸으면 좋겠다. 이번 작업에도 우동을 붙였는데 이게 붙인 이유가 이제 공장 첫 미팅 갔을 때 도착한 곳이 우동의 이제 뭐 고향 가는 데마다 우동이 있길래 나는 이거 옷 이름을 우동 데님으로 할 거다. 근데 이걸로 막 커뮤니티 막 이런데 막 욕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랬어야 된다. 그냥 뭐 좋아했던 거를 그냥 다 쓴 건데 욕을 많이 먹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절제를 해야겠다. 아니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거나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면 브랜드의 어떤 히스토리나 서사는 뭐 새로 시작되는 브랜드에서 곧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간에 함께 쌓아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바이스, 뭐 카라트 아니면 일본의 복각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뭐 슬링 이지, 비헤비어의 어떤 브랜드 행사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그들의 히스토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브랜드에 비해 아직 깊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본 브랜드들의 어떤 행보를 보면 앞으로 그 브랜드들이 만들어갈 서사와 히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